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서 이제 핫팩과 함께 등장한 남자, 구승현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가람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가람고 통합과학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가람고 통합과학 제가 어떻게 수업을 대비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맨날 쓰는 모토이지만 제가 이제 목동하고 좀 이제 인연이 많은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처음 와서 첫 연애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신청구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목동에 이제 종종 와서 데이트를 하면서 파리공원에 이제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전이 고향이어가지고 여기가 왜 이렇게 학원이 많지? 여기가 이제 목동이라는 학군지구나. 그 정도로 알다가 이제 학원 강사로 제대로 이제 처음 근무를 한 곳이 또 목동입니다. 그래서 파리공원 쪽의 앞단지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또 다른 학원들 다니다가 이제 다시 목동 시대인제 21년부터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면은 한 2019년부터 그리고 짧게 보면은 3년 전부터 이렇게 한가람고 내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목동에 있는 단과 학원에 있는 과학 강사들 중에서는 제가 한가람고 내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내신 기출 분석한 거랑 제가 이제 적중 사례 보면 아실 거예요. 한가람고 문제들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목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단과 강사로서 나름 자리를 잡고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고마운 동네라고 목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세우는 모토거든요. 목동이 키운 구승현 등급을 바꾸는 수업. 지금부터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람고 통합과학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알아봤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 비상교과서를 나가게 됐어요. 작년까지는 금성교과서였는데 사실 이제 금성교과서라고 하면 과학 강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야, 금성교과서는 정말 참 좀 트래시하다,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과서였는데 이제 대중적인 비상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비상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완자라든지 완자픽이라든지 오투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 과학 문제집을 만드는 출판사죠. 그래서 비상교과서로 이제 드디어 바뀌게 됐고요. 주교재 같은 경우에는 EBS 개념 완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1월 24일에 학부모 회의에서 이제 내년도 주교재를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파악을 아직 못해서 매년 하던 대로 학교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니까 EBS 개념 완성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은 한가람고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도 수능 특강으로 이제 수능 특강을 주교재로 수업들을 나가요. 그게 이제 수능까지 대비를 해준다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던 대로 EBS 개념 완성으로 이제 수업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교과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개념 완성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22학년도 나온 새 이제 EBS 개념 완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과학쌤 두 분이 각각 이제 물질 화생 파트를 맡아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EBS 개념 완성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타 학교보다는 교과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왜냐하면 EBS 개념 완성이 수능까지 대비하는 문제집이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기출문제만 놓고 보면은 한가람고 내신 기출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은 아이들이 100점이 막 14명씩 나오는 학교 시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한가람고 이제 통합과학 내신 학점을 보면은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당연히 4점을 이제 배정을 했고요. 통합사, 한국사 4점, 3점인데 과학은 통합과학 자체는 4점이지만 통합과학과 조금 연계가 있는 과학탐구 실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과학이 단일 과목으로서 5단위, 제일 큰 단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평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가람고 내신 결과 어떠했는가 살펴보면은 뭐 평균은 70점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표준 편차가 슬슬 커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수행 비중을 빼고 그 다음 이제 내신 점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은 평균이 한 5, 60점대에서 나옵니다.
평균이 5, 60점대에서 나오는데 100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좀 양극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가람고가 이때까지는 자사고였다가 일반고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좀 차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학교쌤이 내신 문제를 많이 이렇게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찍어줌에도 불구하고 50점대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게 나와서 학교쌤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상위권은 또 두텁습니다. 나름. 앞단지 쪽에서 아무래도 한가람고를 지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상위권이 두터운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긴 2학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7 정도, 98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학생 중에서 중간고사 때 96.8 맞고 기말고사 때 10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2등급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한가람고 인원수가 너무 적잖아요. 이 학생이 7등 했는데 7등인가 8등 했는데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 학생 점수를 유출하면은 1컷이 한 97 정도, 98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등급 컷이 그 정도라는 거는 사실상 중간 기말에서 다 100점을 받아야 됐다. 근데 이제 1등급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람고의 상위권이 나름 두텁기 때문에 이제 상위 10% 안에 들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어머니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학점이냐, 그러니까 평점이냐, 그리고 수행이냐, 그러니까 뭐 세특이냐를 봤을 때 뭐가 먼저인지는 다 아시죠? 당연히 등급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등급이 뜨는 순간 대학에서 이 학생이 과거 기준으로 4등급대에 속했는지 뭐 2등급대에 속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등급 비중이 늘어났다고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죠. 무조건 그 1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가람고 정원을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학년 신입생이 한 15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제 1등급 10% 안에 들어가면 16등, 17등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가르친 바에 따르면은 100점이 한 11명, 12명씩 나오는 시험인데 굉장히 1등급 따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과목을 이제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또 이제 알려드리면은 2학년 1학기 때는 정석적으로 이제 물화생이 배정이 됐는데 흐리게 돼 있죠. 지구과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가람고에서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애초에 과목을 많이 열어도 이제 그 인원수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게 2학년 2학기 때 고급 물리학, 고급화학, 고급 생명과학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특목고 과목입니다. 그래서 한가람고의 전략,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과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람고의 전략을 생각해 보면은 특목고 선택 과목으로 학종이나 수시에서 차별화는 높이고 이 학교는 특목고 과목을 2학년 때 수강을 했네. 좀 이제 좀 수준이 있는 학교인가 보다. 이제 대학교에 알리는 용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과학을 없애가지고 차라리 수능 때 좀 이제 수능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학업 부담은 줄이고 이게 이제 한가람고의 2 개정에서의 학교의 대응책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2, 3학년 올라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한가람고 내신 출제 경향 어떤가? 자, 일단 한가람고 통합과학의 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인원수는 적은데 상위권 나름 두텁다. 그리고 부교재가 사실은 주교재가 돼서 주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온다. 그리고 난이도 변동이 좀 큰 편입니다. 보통은 중간은 쉽게 내고 기말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 이렇게 재작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중간 기말을 이제 난이도 편차를 크게 해가지고 등급을 잘 갈라줬는데 작년 2학기 때는 조금 그걸 실패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컷이 막 98 이렇게 나와버린 그런 사태가 이제 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은 쉽게 그리고 기말은 어렵게 나온다. 그럼 이제 내신 출제 경향이 어떠하냐? 자, 여기 이제 EBS 개념 완성 문제입니다. EBS 개념 완성 문제인데 이게 22학년도 2학기 때 한 번 나왔고요. 어머님들 자료에 나오면 한 번만 나오겠지만 여기 또 보시면은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3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EBS 개념 완성이 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현장에서 이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본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느 정도 중화반응도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 교육과정에 EBS 개념 완성에 이제 담겨있던 문제인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빠졌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EBS 개념 완성에서 이 문제가 2계정 EBS 개념 완성 문제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겠죠? 외우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외우고 들어가야죠. 이거를 나는 중화반응 잘해. 시험 현장 가서 풀면 돼.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100점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외워놓고 이 상황을 숙달을 한 다음에 내신 시험을 보러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EBS 개념 완성 통합과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2들이 보는 개념 완성 물리학 1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역학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문제까지 어느 정도 풀어봐야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EBS 개념 완성 물리학 2까지 제가 다 뒤져가지고 여기서 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다 찾아서 학생들한테 시험 때가 되면은 다 나올 만한 유형들 문제들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EBS 개념 완성에도 들어있고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제 여러 시험 문제들에서 막 계속 울거먹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응용돼서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는 약간 바뀌었죠. 선지는 통과 수준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학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3 물리학 기출. 작년에도 고3 수능 문제에서 하나 기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역학 파트에서. 그래서 저도 역학 파트 문제들이 이제 시험 대비 때가 되면은 다 이제 고3 이제 기출 문제들 다 모아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들 계속 풀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간하고 내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신 적중 시킨 이제 예시를 보면은 이게 제가 한간하고 시험 직전에 본 이제 모의고사거든요. 그대로 나왔죠.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쌤이 다 찍어주십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학생들이 학교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서 문장으로만 적어놓은 거를 제가 보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럼 제가 또 가가지고 EBS 사이트 들어가서 다 뒤진 다음에 이 문제 나오겠다. 이게 딱 학교쌤이 설명하신 내용이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모의고사로 보고 학생들한테 숙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쌤이 찍어준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요. 이것도 이제 학교쌤이 찍어준 내용인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예, 선지 내용까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열기관 문제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학생들한테 한 번쯤은 풀린 문제인데 학생들이 한번 풀려서 알까요? 한번 풀려서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틀이 달랐죠. 과제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쪽지 테스트에서도 봤습니다. 학생들한테 3번, 4번을 풀리는데 학생은 이제 마지막에 모의고사 때 이 문제를 보고 저희가 풀어본 문제예요? 처음 보는 이제 우리 아이들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 학생들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걸 이제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도록 이런 중요한 유형의 문제는 3번, 4번 풀리는데 작년 기말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이제 EBS 개념 완성 물리학 1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2 교재까지 뒤져가지고 학생들한테 풀렸는데 또 기말고사에 그대로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쌤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출제 방향을 제시를 해준다.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혼자서 학교쌤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찾아서 일일이 매칭을 해가지고 자기가 문제 뭐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긴 힘들죠. 그거를 제가 다 대신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필기를 받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문제를 찍어줘서 최대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저한테 믿고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제가 시험 대비를 해서 최대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업 방식 학생 관리인데요. 자, 이제 3가지 화두를 이제 꺼내봤는데 첫 번째가 정성입니다. 자, 제 수업은 다 이제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체 교재 제가 다 직접 만든 겁니다. 이 자체 교재는 제가 직접 다 한글로 타이핑으로 쳐서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이걸 한글로 만들 수 있나요? 예, 제가 군대 행정병 출신이어서 모델 작업 잘하거든요. 제가 직접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런 내용이 부족하구나, 이런 내용을 좀 설명에 넣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그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담기고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예, 이런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목동권에서 보면은 좀 제가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체 교재가 없거나 또는 자체 교재 개념란이 비어 있거나 이런 학원 또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그 수업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 교재 없이 그냥 시중 문제집으로 수업을 나간다거나 또는 개념 부분 비워놓고 너희들이 필기해. 요거는 이제 요즘 세대들이 필기를 할까요? 제 생각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판서식 수업보다는 PPT로 띄워놓고 옆에다 개념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수업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성인 군자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예, 공자가 그랬고 노자 맹자도 그랬고 성인도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지 못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앉혀다 놓고 MZ세대한테 야 필기를 해. 힘들죠. 차라리 개념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교재에 담아놓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교재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냐. 자, 이게 이제 산하언원 내용인데 산하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평가원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28학년도부터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볼 텐데 산하언원이나 중화반응이 어렵게 나올 것이다. 예시 문항을 통해서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하언원 푸는 메커니즘을 고1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제 스킬들을 알아놓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푸는 스킬 연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교재에는 없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스킬, 교대법. 이거 이제 제가 만든 스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자랑인데요. 컨텐츠입니다. 제가 지금 뭐 반포에서 대치에서 그리고 목동에 수업을 하면서 학교 기출을 편집증 걸린 사람이랑 싹싹 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조교쌤을 통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예, 조교쌤을 통해서 제가 가진 틀로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내신 대비가 되면은 이렇게 기출문제 모음집을 학생들한테 무료로 줍니다. 그럼 중간 대비 기출문제 모음집, 기말 대비 기출문제 모음집 이렇게 주는데 그 책에 문제가 한 1200개 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다 풀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예, 다 풀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학교 기출도 풀어보고 싶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싶고 그런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는 거고요. 여기 문제들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 순서대로 다 배열해 놨습니다.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난이도 1에서 4짜리 또는 이제 조금 중간 정도면은 5에서 8짜리 그리고 난이도 9에서 10짜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뭐 세하고라든지 무슨 뭐 현대고라든지 이런 데서 생투 물투 내용 가지고 막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넣은 거고요. 사실 제가 그런 문제를 또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극을 받아라 이겁니다. 지금 뭐 목동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온 학교는 없지만 세하고 같은 경우에는 토크까지 내거든요. 돌림이 물투에서 나온 내용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애들은 이렇게 배우는 거를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결국엔 수능에서 이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른 학교 애들이 이런 것까지 배운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경고용으로 놓는 거고요. 안 풀어도 됩니다. 예, 안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모음집을 주면은 진짜 시중에 있는 문제집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벌써 1200개가 담겨 있는데 또 뭐를 사겠습니까? 예, 완자보, 완자픽. 그리고 완자나 완자픽 이런 거는 또 다 제 수업 때 다 과제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 수업만 들어도 굳이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다들 하시는 거죠. 수업 이제 영상으로 찍고 단톡방에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풀어오면은 조교쌤이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과제에는 동그라미가 엄청 많은데 쪽지 테스트 점수가 낮아요. 그럼 당연히 100개 왔다고 의심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 같은 거랑 과제 검사랑 쪽지 테스트 채점이랑 꼼꼼히 하려면 또 좋은 조교쌤들이랑 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유민 조교, 길세익 조교 그리고 여기 이동우 조교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리닉 조교인데요.
이 두 명은 이제 제 제자 출신이고 재작년에 서울대 의대 합격한 친구들이고 지금 클리닉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우 조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의대 2학번인데 한가람고 졸업한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동우 조교쌤이 주로 클리닉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모자이크 쳐냈지만 잘생겼건 실루엣만 봐도 벌써 잘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번에 또 이제 목동고 학생이 이동우 조교쌤한테 이제 클리닉을 받고 그 남자 조교쌤 누구예요? 그래서 뭐 한가람고 졸업하신 분이야. 왜? 그랬더니 너무 잘생겼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해준 적 없다 애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조교쌤들이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자 클리닉 대상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쪽시 테스트를 본 다음에 쪽시 테스트 점수가 평균 이하다. 그럼 여기 써져 있죠. 50점 이하 학생이 클리닉 대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주로 클리닉 대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톡을 보냅니다. 뭐야 클리닉 신청하는 게 좋겠다. 클리닉 대상이면요. 그래서 학생들이 클리닉을 신청하게끔 독려를 하고요. 그럼 클리닉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진심을 다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화두를 또 찾아봤는데요. 클리닉은 이렇게 테스트 과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공부 스타일 그리고 목표 상담 그리고 학생에 맞는 공부 방법 상위권이면은 이제 고난도 문제를 하위권이면은 깜지를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에 대해서 클리닉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겠고요. 클리닉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어머님 핸드폰으로 좀 이따가 이거 이제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면은 클리닉 예약 사이트가 뜰 거예요. 클리닉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1대1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지정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클리닉 가능한 시간. 그런 시간에 이제 학생이 내 시간이 맞는다. 그러면 거기서 영화관 시간 예약하듯이 클리닉을 신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시간을 지정해서 학생을 부르면은 어차피 못 옵니다. 수학 때문에. 이제 클리닉 신청했어도 쌤 오늘 수학쌤이 남으래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비는 시간에 클리닉을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클리닉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클리닉 예약 사례입니다. 올해 이제 1월 22일에 학생들이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교쌤이 클리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교쌤이 클리닉을 하고 그냥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조교쌤이 클리닉을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학생이 뭐를 어려워했다, 학생이 뭐를 힘들어했다, 나이는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조교쌤한테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클리닉을 못해도 조교쌤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약점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찾게끔 조교쌤들을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조교쌤들한테도 클리닉 매뉴얼을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제가 페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클리닉 조교쌤 같은 경우에 뭐 시급 한 13,000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아는데 저는 25,000원씩 줍니다. 왜냐하면 제 클리닉 조교쌤 다 이제 서울대 의예과, 뭐 연세대 본과 이러니까 그런 이제 고급 인력들을 좀 채용을 하려면 저도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클리닉이나 그런 거에는 제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현대 파리지향 404호에서 제 개인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실에서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는 조교쌤이 되고, 여기 제가 학생들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제 구비를 해놨고요. 특히 한가람고 같은 경우에는 현대 파리지향에서 가깝죠. 학생들이 4시에 수업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려가지고 여기서 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간식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한테 비번을 다 알려줘요. 네, 비번을 알려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가람고 통합과학 내신반 언제 진행이 되는가? 3월 8일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고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놨습니다. 이제 예년도에 통합과학 진도에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이 계정에서도 비슷하게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다만 과학의 기초가 들어왔는데 이 과학의 기초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의 기초는 맨 마지막 주차 때 오히려 배우게 될 거고요. 좀 어렵고 중요한 단어 위주로 수업을 나가고 마지막에 과학의 기초 나가고 7회차에는 최종 정리 및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1학기 내신 대비 수업을 마무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 설명을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한가람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내신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등을 제가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으니 우리 어머님들도 믿고 학생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학생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 아까 이 PPT 맨 앞에 제 강사 소개란에 번호가 있었어요. 그 번호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예, 블로그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 한가람고 뭐 통합과학 내신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쪽지 등을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